안녕하세요. 논문 주제 찾는 전략, 방법에 대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논문 주제를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저는 2008년부터 논문 컨설팅이라는 업을 세계 최초로 만든 이후에 계속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쉽게 좋은 논문 주제를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우선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이 어떻게 좀 다른지, 정신노동이라고 합니다. 지식노동은 정신노동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우선 개념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체노동에서는 열심히 하고 밤새서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성이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육체, 팔, 다리 힘 아니면 기계 장비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쌓이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노동, 지식노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과 지속성입니다. 방향성. 아무 논문이나 아무렇게나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치고 병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반드시 올바른 가이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포커스를 좀 좁혀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 꾸준히 하는 것이지 않으면 머리 근육의 지식 생산성은 별로 안 나옵니다. 어제 10시간 공부하고 오늘 쉬고 내일 다시 10시간 공부하면 3일 동안은 20시간의 공부한 시간이 되겠죠. 이건 육체노동에서는 그 20시간에 비례하는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신노동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차라리 어제 4시간, 오늘 4시간, 내일 4시간 3일 동안 12시간을 연속해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적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방향성과 지속성이라는 것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납니다. 한 100일 정도는 해야, 3개월 정도는 논문을 읽고 생각하고 해야 겨우 논문이 진행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연속해서 늘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연속해서 하는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대학원 돌아서 지식을 생산하는 훈련을 시키느냐. 여러분들 논문 쓰는 이유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논문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 지적 능력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려고 여러분께서 돈 내고 대학원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식노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예측 능력이 생깁니다. 예측 능력.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조건이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점점 성장이 됩니다. 예측 능력이. 옛날에는 누가 했어요? 신에 의해서 된다고 했고, 이런 예측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뭐 무당에 의해서, 구세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면 그 다음에 없을 것이다,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지식노동자들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예측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지적 능력이라 하면 크리티컬, 비판적인 능력, 분석적인 능력, 그 다음에 체계적인 사고 능력, 이 세 가지가 생기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믹스돼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각종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생 노동이 가능하십니다. 평생 노동. 평생 노동, 머리를 쓰는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키워지면서 반지성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지성적인 사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이나 어디 토론장이나 아니면 어떤 뭐 댓글 달아놓은 거나 뭐 이런 친구들 글 쓰는 거 가끔 보면 정말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반지성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근거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억지 추론하고 그냥 뭐 선무당처럼 글 쓰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평생 동안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간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쉬고 싶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오늘 그냥 자고 싶고 밥 많이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본능의 욕구인데요. 그리고 내일은 어려운 책 안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통제함으로써 지력이 좀 성장된다는 것이죠. 덜 자고 덜 먹고 덜 놀고 내가 놀러 갈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논문 읽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 지적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통제 능력, 본능적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논문 준비 소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건에 의해서 논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매일 우선 연속해서 4시간,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10시간 오늘 쉬었어요. 내일 10시간. 그럼 매일 공부하는 게 아닌 것이죠. 지켜야 됩니다. 차라리 4시간씩 하시라는 게. 연속해서 4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침에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밤 잠자기 전에 2시간, 6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부를 딱 시작을 했을 때 끝날 때까지 공부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잠자기 전까지 그 4시간 동안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속해서 4시간을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이렇게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석사 논문 쓰는데 빠른 분들은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방향성 없이 그냥 함부로 하시면 더 가시는 분들 많죠. 근데 가급적이면 논문은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같은 이런 느낌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식펜을 만든 이유가 불법적으로 대필하지 말고 대충 논문 쓰지 말고 좀 정직하면서 바르게 써서 좋은 논문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논문들을 쓰자, 이런 거에 지식펜 만든 이유니까 저희가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요. 그렇지만 불법적인 짓은 하지 않습니다. 박사 논문은 빠른 분들은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논문들이 저희 시스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조건을 꼭 갖추지 않으면 좋은 학위 논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에브리데이 공부한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시작하면 4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능해요. 제가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키우는 가사노동tem에 시달린 여성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놀이는요. 놀이 컴퓨터 게임이든 배드민턴이든 등산이든 놀이는 처음부터 재밌습니다.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집중되고, 그러나 별로 이렇게 남는 것은 제가 공허하다고 표현되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게임 오락에 빠져있다 그러면 좀 공허하겠죠. 그냥 운동 이런 건 건강해지니까 공허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과정 처음부터 재미있어서 금방 집중이 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전자오락 같은 이런 게임에서는 남는 게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면 이거에 비교해서 그러면 공부는 어떠느냐? 처음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집중을 초기에 해야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쌓이고 1개월, 2개월 정도 쌓여야 재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그때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창조력. 논문 주제는 새롭고 중요해야 되는데 이건 창조의 세계입니다. 기존 학자들의 논문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끝에 학자들이 연구했던 이런 논문 끝에 내 논문을 한 가닥 더 곁가지를 치는 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비판, 분석, 체계적 사고 속에서 창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새롭게 창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논문 읽는 것, 선행 연구를 읽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거 공자님이신데요. 공자님이 2500년 전이죠 벌써. 학이불사증망. 남의 논문을 공부만 하고 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죠. 학이불사증망.
그래도 망하고요. 그러니까 남의 책만 읽는다는 얘기예요. 남이 써놓은 논문만 맨날 읽기만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논문 다 읽었으면 그냥 자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의불학즉태.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맨날 생각을 해요. 어떤 연구를 할까, 이 주제로 할까, 저 주제로 할까 하면서 남의 논문을 읽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도 교수님 논문도 안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논문 쓰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도 도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2500년 전에 공자가 얘기했다는 거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와, 대단한 현인이시였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글을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이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생각만 하고 남의 글을 읽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제가 이 글을 풀어놨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사실 새삼스럽게 최근에 놀라요. 우리도 굉장히 동양에도 깊은 사상 철학자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싶어서. 그럼 나이가 들수록 논문 작성하는 능력이 힘들어질까요? 그렇게 저한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10세, 20세, 30세, 50세, 80세. 이것과 체력과의 관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체력과의 관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체력입니다. 한 50대 중후반 정도, 초반 중반 정도 되면 체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 곡선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거라면 맞는데요. 근데 지식 생산 능력은 거의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적 능력은 올라가는 분들. 왜 가끔 보시면 그 시골 마을에 나이가 103세, 90 몇 세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초롱초롱한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반듯하고 말 똑바로 할 줄 알고 이해 정확하게 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반격할 줄 알고 이런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할머니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적 능력이 죽지 않아서 체력은 이렇게 떨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살도 빠지고 뭐 키도 줄어들고 이런 거지만 머리만큼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식팬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70대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이하고 여러분들의 지식 생산한 논문 쓰는 능력은 오히려 비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강조드립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은 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요. 이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체계적 사고력이 그동안 삶의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높아요. 높게 나와요. 삶이 그냥 헛되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연구하고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가 있는 것이고 리서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연구의 목적이죠. 그 속에서 연구 안 된 것들, 문제 있었던 걸 쉽게 찾아내서 주제도 빨리 잡을 줄 알고 데이터 모아서 분석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쉽게 어떤 시사점도 끌어낼 줄 알고 한계점도 잘 알고 이런 것들이 잘 돼요. 나이 드실수록. 그래서 자신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인생 전체에 봤을 때 뉴스에서 나올 겁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에 가장 지적 생산력이 높았던 시기다. 그때 책도 가장 많이 쓰셨고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글로 잘 정리하셨고 이랬대요. 그 다음에 지금 연세대 전 철학과 그 김영석 교수가 올해 99세인가 됐을 겁니다. 내년에 100세인데 그분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내셨죠. 이분도 정년 퇴직하신 지 벌써 40년 정도 가까우신 것 같은데 넘으신 것 같은데 자기 자식들도 이미 퇴직을 하셨대요. 정년 퇴직도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도 강의 다니시고 글 내고 하시면서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머리가 멈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멈추지 않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주장하고 싶은 여러분께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성공 요인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주장하는데 우선 끈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더라고요. 끈기. 자기가 포기하고 중도에 쉬어버리고 하면 좋은 논문 안 나오고요.
하나 더 굳이 강조를 드리면 집중력, 끈기는 있는데 거기서 집중력 있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논문을 집중력 있게 읽고 좋은 논문을 잘 찾아내고 그다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집중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겸손함.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배우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던 아니면 누구한테 배우던 고수들은 겸손하지 않은 그 후학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도와줘?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해 드릴 테니까 누구한테나 배울 때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끝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가져가야 할 덕목이기도 해요. 사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 좋아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늘 저한테도 제가 이제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더 항상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좀 더 겸손해야지 하는 생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남 탓할 게 없습니다. 부모 탓할 것도 없고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부모의 그 유산 이런 거 많으면 좋긴 하겠죠. 부모의 어떤 그 지적 유전자 좋긴 하겠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주변 변수고요. 결국은 아무리 그런 것이 좋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없으면 세상에서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의 탓할 게 없거나 지조 교수님 탓할 것도 없고요. 결국 내 자신의 이런 덕목만 잘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삶은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삶은 나하고 싸움인 것이지 남 탓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은 자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 바둑 같은 거 아시죠? 바둑 고수들이 저 밑에 있는 그 하수들이 바둑 두고 있는데 겸손하게 그 고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자문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남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돈이 들거나 에너지가 또 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말하는 에너지밖에 없죠.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기꺼이 자원봉사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얻으려면 자원봉사에 가까워요. 지식을 공유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겸손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